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가 싸늘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까요?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23개를 확정하자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553건으로 전년 동월 1,198건에 비해 1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요, 대부분 이 지방의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4조 7천억 규모의 남부 내륙철도, 또 3조 1천억 원 규모의 평택에서 오송, 북곡선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이 기대를 했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죠. 지금 수도권 역차별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집값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뭐 다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살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집값이 높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다 시각 차이들이 있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또 어떤지, 아니면 또 시장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장에 지금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결국 오늘 제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거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적정 가격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 부동산 가격 얼마면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뭐 영화 대사인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지금 대규모 억제 정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주요 타깃은 이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2019년 올해 아파트 시장, 서울의 아파트 시장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서울 아파트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대사 맞죠? 얼마면 되겠니? 가을 동화.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맞습니다. 드라마군요, 드라마.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는 뭐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정말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 또 그리고 적정 가격에 대한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적정 가격이 뭐냐 일단 뭐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라면 적정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렇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걸 우리가 보통 적정 가격이다. 뭐 따지고 보면 약간 시장 가격이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시가격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뭐 정부가 가진 시각이나 뭐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뭐 결코 다르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지금 정부의 생각부터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면은요. 자 일단 정부가 가진 생각은 이거죠. 지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제 만지는 이제 그 김수현 이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지금 보통 우리가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러면 한 24평 정도 되는 이 아파트 그러면 예전에는 뭐 서민 아파트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서민 아파트로 대표되는 24평형이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21억에 지금 실거래가가 됐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가 21억이라는 거 서민들에게 주택 가격은 이거 지금 생각하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PIR 지수라고 해서 그래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컴,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한 13.4년,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버는 분이 뭐 연봉이 그럼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6천만 원을 13.4년 동안 지금 계속 거의 13년이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이면 뭐 한 6, 38, 6, 1은 6 해서 거의 한 9억 정도 되나요? 뭐 지금 이것도 사실은 강남권에는 또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한 15억, 16억 뭐 또 조금 인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평균 가격, 뭐 중위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전 수준까지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2017년 5월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그 가격을 얘기하는데 요때 PIR 지수가 11.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11.2년 정도 이렇게 11년 정도 모으면 중위권 집을 살 수 있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만약에 본다라면 이것이 뭐 시드니나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가 한 12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PIR 지수가. 물론 뭐 뉴욕이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5, 뭐 한 6, 요 정도 지금 왔다 갔다 거기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밴쿠버나 시드니 정도 수준 요 정도를 생각하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지금 그 서울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한 6억 7,70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6억 7,700에서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7년 5월 당시에 약 한 5억 3,600 정도. 자, 그러면 그 갭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약 한 평균 가격으로 하면 1억 4,100만 원 정도.
전체 평균 가격이 약 한 1억 4천 정도는 더 조정이 돼야 정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 PIR 지수가 약 한 11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는 거죠. 정부는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지 않을까. 물론 추가 대책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이것을 기준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지금 시장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적정 가격에 대한 시장의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자, 서울에 지금 9억 원 이하. 자, 9억 원 초과하는 걸 우리가 고가 아파트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할 때도 9억 원이 기준이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도 지금 9억 원이 대부분 지금 고가주택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서울 지금 한 11주간 추이를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한 0.23% 정도가 11주 정도 빠졌는데요.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은 0.8% 이상이 빠졌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지금 고가주택이 아닌 것들은 놀랍게도 0.5% 정도가 지금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자체는 9억 원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올라서 버블 붕괴가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지금 뭐 이번에 그 에타 면제도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었지만 에타 면제 같은 것도 결국 부동산에 지금 어마어마한 토지 시장에서 지금 또 많은 현금들이 부동산 시장 안으로 지금 또 흘러 들어올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유동자금, 풍부한 부동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소득은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버블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1년 사이에 단기간 급등했던 한 2, 3억 정도, 3, 4억 정도를 반납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각자 개별 시장들이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버티면 오른다. 자, 10년 전에 지금 헬리오시티가 딱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에 잠실 쪽에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죠. 뭐 엘스라든지 뭐 그 리센츠라고라든지 트리즘, 뭐 파크리오까지 한다라면 이 당시에 약 한 2만 세대, 18,000세대 정도가 공급됐는데 이때 공급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2억 3,500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한 7억 5천, 뭐 8억 여기 왔다 갔다 지금 엄청나게 3배 이상 올랐죠. 매매가도 그 당시에 지금 한 7, 8억 하던 게 지금 14억, 14억까지 올랐죠. 결국 10년 전의 데자뷰. 지금 뭐 방포 쪽에 뭐 자이라든지 뭐 여기는 더 엄청나죠. 그 당시에 고분양가 있었던 10억짜리들이 지금 뭐 3억 또 25억까지 지금 가고 있고 전세가는 더 말할 게 없겠죠. 뭐 이쪽들은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자, 결국 10년 전의 데자뷰가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또 생각하는 것들이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버티면 그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부동산 투자 결정하면서 우리가 3대 격언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불안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결국 저점, 우리가 무릎에서 사고 결국 어깨에서 파는 이런 것들이 불안에 사고 환희에 팔아. 지금도 한번 움직여 볼 만한 때라는 시장만 본다라면 자, 여기에다가 대박 지금 이런 거 노리는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고요. 자, 눈은 내일을 보지만 손은 오늘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투자는 오늘 결정하지만 내일을 보고 결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좀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값이 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또 증거 좀 상승폭이 낮았던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님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세미나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또 지역마다 자,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적정 가격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돈 되는 곳이 어디일까 이거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뭐 제가 직접 거의 2시간 넘게 여러분들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풀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또 세미나 오셔서 함께 고민하면 또 좋은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권 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들 다 정말 무료 세미나니까 둘 다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울 중심권 쪽은 요즘 뭐 정말 지방 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주말 특강 매주 토요일 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정말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건물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모두 팁들을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참석하시는데 꼭 많은 분들 오시니까 예약 전화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무료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는 성공부동산 증문즉답 상담 시간입니다. 자, 어떤 질문부터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1629번님의 문의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40평 이상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래요, 지금 자녀분이 셋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중대형은 사는 순간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중대형 사는 순간 손해를 본다, 이거 얘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실수요자시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중대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 거래 회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래 회전율을 본다라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약 10%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뭐 중대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래 회전율이 한 7% 정도로 있습니다. 10년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 10년 안쪽에 공급됐던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그냥 중소형 쪽으로만, 그러니까 33평 이하 쪽으로만 거의 공급이 또 많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한 40평대나 50평대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그 중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평형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동네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고소득층들이 그래도 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쪽의 중대형 평형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시니까 투자 결정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팁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질문이 또 어떤 질문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1240번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가등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무엇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 대표님, 가등기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뭐 가등기라고 하니까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등기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그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자, 저한테 이제 집을 이렇게 팔았어요. 네. 자, 제가 샀어. 네. 자,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고 계약금만 받고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요. 네. 끔찍한데요, 상상만 해도.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이중매매 위험성 때문에 우리 봤더니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죠, 어디까지나. 네네, 그렇죠. 근데 신뢰가 조금 뭐 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랬을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걸 해놓으면 그럴 때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뒷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그것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순위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등기라는 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 강력한 효력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입장에서 가봤더니 그 집이 그렇게 절대 그런 건 또 계약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말소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권리 보호를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 드리면 가등기는 미리 찜하는 거래요.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 뜨기를 미리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재석 대표님과 함께한 증문즉답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재석 대표님과 함께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석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마곡지구와 서울식물원을 품은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양천향교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또한 양천로와 강서로가 인접해 있어 마곡지구는 물론이고 9호선을 통해 여의도,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양동 오피스텔에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마곡 도시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 입주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마곡지구는 16만 명이 넘는 종사자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어 직주근접 주택지로서 가양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2배 면적의 서울식물원이 임시 개장돼 주거 환경 또한 우수한데요. 서울식물원은 임시 개장한 지 2달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서울의 랜드마크 식물원이 됐습니다. 마곡지구의 호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서울식물원의 녹지를 품은 강서구 가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곳, 이 강서구, 그중에서도 가양동입니다. 9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가양동의 오피스텔, 이것도 이제 신축일 텐데, 자,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마곡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마곡 안에서도 9호선 라인하고 5호선 라인이 있는데 당연히 또 9호선 라인 쪽이 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9호선 라인에 있는 양천 한교역에서 도보 4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 매물이 보면 148세대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오피스텔인데요. 이것이 지금 마곡 쪽에는 지금까지 많이 공급이 안 됐던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정말 복층형 정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축으로 지어지는 강서구 가양동의 복층형 원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층형 원룸, 이 요즘 젊은 분들의 로망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복층형 원룸 살고 있거든요. 자, 이곳 지금 보시면요. 일단 9호선 라인이라는 거, 9호선의 역세권이라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치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가양동 오피스텔에 뭐 추천할 만한 점 어떤 거 있는지 입지까지 해서 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층 원룸 사시면 그냥 프리미엄 임차인이라고 일단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좋아하시니까요. 자, 일단 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뭐 9호선 양천 향교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습니다. 바로 마곡이 되겠습니다. 자,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융복합 혁신으로 지금 미래가치 우리가 보고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뭐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그 양천 향교역 쪽하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발산역, 그다음에 또 왼쪽에 있는 마곡역,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마곡 나루역 이렇게 해서 지금 4개로 짜여져 있는 바로 이렇게 이 스퀘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천 향교역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 또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천 향교역 쪽에 보면 지금
그 한국 도레이 지금 R&D 센터라든지 또 FITI 그 시험연구소라는 건 섬유연구 요쪽이거든요. 자, 이랜드 R&D 센터죠. 또 SOL 지금 TSD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롱 지금 그 올리원 타워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지금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지금 CJ 쪽에 바이오 연구소 있는 이 부분이 바로 CJ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마곡 쪽에 완전 노른자의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이쪽에 지금 개발계획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지금 그 병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대 지금 서울병원이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제 2월 달에 지금 개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또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바로 여기 뭐 LG 사이언스 파크 지금 22,000명 그렇죠. 17,000명이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또 파급력이 있는 거죠. 가장 가운데 이렇게 서울식물원 지금 마곡 중앙공원이죠. 이것이 지금 작년에 임시 개장을 했지만 올 5월에 이제 정식 개장을 하면 뭐 엄청난 또 유동인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스 지금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요. 스타필드 들어오는 바로 지금 위에 땅값만 1조 원인데 이제 이것이 호텔 컨벤션 들어오면 또 엄청나겠죠. 자, 지금 그 위쪽에도 지금 저기 롯데 지금 연구소는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넥센도 지금 이미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식물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러면서 양천 향교역 쪽으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마곡 이야기를 하도 전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가봤었거든요. 요 동네를 직접 두 발로 걷고 왔습니다. 아주 뭐 새로 지은 것처럼 깔끔하고요. 있을 게 다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마곡의 파워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강서구 가행동의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꼭 가보는 게 중요해요. 마곡 같은 맞아요. 곳은. 네, 너무나 많이 정말 천지개벽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죠. 상점, 벽해 이런 말이 어울리는데요. 자,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주의식이 높은 그냥 이쪽은 그 석박사들이기 때문에 다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주의식이 중요한데요. 정주의식이 높은 1인 고소득 임차인들이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거고 자, 시세 차익, 임대소득 두 개 다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자, 2016년에 지금 1억 4천 정도 분양했던 게 지금 2억이 실거래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6천 정도 이상의 이미 시적 차익이 났다라는 거죠. 이쪽이 지금 원룸들이 그냥 2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복층형 원룸인데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1억 7,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 1억 5,500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마곡 정말 양천향교역 한복판 도보 4분 거리에 1,8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강서구 가양동의 오피스텔 직접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떠나서 대표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주에 2번 진행이 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자, 토요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입니다. 강남구청역 쪽에서 또 진행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자,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S 하우징의 신재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매주 수요일 생생한 부동산 정보와 투자 전략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과 알짜 정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계속해서 이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제대로 재테크할 수 있는 소액 투자에 대한 방법들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팀장님께서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방법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소액 투자 방법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서울 중심권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똘똘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과연 1,000만 원대의 이 소액으로 이 서울 중심권에 또 알짜 매물에 투자할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 원대의 소액 투자 비밀 3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할까요? 일단 우리 소득의 증가 속도가 이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들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먼저 자신의 이 상황에 맞는 시드머니, 종잣돈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흐름을 보고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연 1,000만 원대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 여기에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서울의 중심권에 투자할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적게 드는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세가가 80에서 90%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갭의 차이가 적다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중심권은 바로 어디일까요? 네,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지하철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첫 번째 비밀, 대도시 역세권에 주목하라입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 계획을 일단 보시다 보면요. 서울의 중심권으로 점점 더 모여드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광역 고속철도 이 GTX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뚫리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 신분당선은 또 강남 쪽으로, 신안산선은 영등포 쪽으로, 또 그리고 GTX는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모든 지하철이 서울의 강남, 영등포 이런 도심 쪽으로 더더욱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서울은 한때 그동안에 좀 인구가 주변 도시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면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노후 도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뜬다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3년 동안 서울 주요 도심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거용의 비율이 기존의 50%에서 이제 90%로 완화를 해서 입지가 좋은 도심 한가운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상업지역 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노후화 그리고 주택 부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그렇다면 이 역세권이 그 상업지역 내에서도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바로 그 수혜를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좀 상가가 아니라 주거용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좀 공실 걱정이 큰 게 상가인데요. 최근에는 워낙에 온라인 마켓이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행 상권의 이동이 빠르다 보니까 공실 걱정이 많은 상가는 이제 더 이상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메리트가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서울 중심권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오히려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직주 근접의 배후 수요를 잡아라.
이 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입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워라벨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좀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을 선호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 이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프리미엄 퀄리티를 많이 따지는 그런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에는요, 오피스텔이 그냥 주거용,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도 손색이 없는 이 아파텔의 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1, 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서 오피스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입지가 좋은 직주 근접, 역세권이라든지 대학가나 산업단지 주변 직장인들이 많은 이런 곳을 찾으신다면 공실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이 소액 투자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팀장님, 그러면 이 투자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무료 세미나 있죠? 일단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많아지실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에 돈이 되는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소개합니다. 유네스하우징의 대표님께서 엄청난 투자의 비밀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전화로 예약을 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도 중심권 안에서 아주 알짜 매물로만 투자할 수 있는 비밀, 소액 투자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있고요. 전화로 꼭 예약을 주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하고 오셔서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지현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지현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 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 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 주변에 보시면 대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다 명문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고 게다가 출퇴근하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자, 창천동의 신축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인데요. 자,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창천동 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바로 신촌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17.75제곱미터의 원룸입니다. 지금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매매가는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외관이 굉장히 크고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국내에 좀 굵직한 건설사가 준공하는 대형 오피스텔로 200세대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내부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넉넉하게 잘 빠진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내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욕실과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널찍하고 풀 옵션이 기본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또 인덕션에다가 이런 붙박이장과 이런 수납 공간까지 가능해서 정말 여기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서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정말 1인 가구에게 편리한 그런 안성맞춤의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원룸, 풀옵션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대형 오피스텔이 이제 2021년에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딱 중간층이에요. 7층 살펴드리고 있는데 지금 2호선 신촌역, 젊음의 거리죠. 이 신촌역에서 3분 거리에 초역세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창천동의 오피스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을 그렇게 추천할 만한지 또 입지는 어떤지도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중심 입지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 위치해 있고요. 신촌하면 일단 명문 대학인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성광대학교까지 다 밀집되어 있는 유명한 거리인데요. 일단 2호선은 또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부터 시작해서 당산, 강북은 시청과 을지로까지 모든 주요 노선을 지나가는 황금 노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도 명문 라인인 2호선에서 신촌역,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입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세히 좀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권으로 이미 발달되어 있는 황금 입지인데요. 개발 호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 유명 대학교들이 둘러싸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근 대학가의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도 가장 중심 상권인 또 백화점도 자리에 있고요. 명물거리가 주변에 꽉 펼쳐져 있는데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높은 대로변,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무 지역이 이렇게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요, 종로 쪽이라든지 그리고 공덕 마포 쪽, 그 시청 쪽, 그리고 홍대 입구를 지나면은 상암 쪽까지 이렇게 업무 지역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이 후각 효과를 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곳에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에서 3분 거리 초역세권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대로변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주변에 대학교 워낙 많으니까 이 대학생 수요 넘쳐나는 곳이라는 점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자, 그럼 이제 투자의 좀 핵심 포인트만 따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팀장님 그러면 이 투자 포인트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신촌하면요, 서울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상당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이죠. 미국에서는 특히 아이비가 있는 보스턴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명문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 홍대, 서강대까지 유명 대학이 포진해 있어서 신촌은 브랜드 파워가 상당한 지역인데요. 이 주변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만 봐도 신촌 땡땡 이렇게 이름이 붙일 정도로 신촌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보시면 아현 쪽에는요, 완성형 뉴타운이라고 하는 뉴타운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3만 세대 이상이 강남 수준의 이런 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과거에는 아현 쪽에 좀 집값이 저렴한 집이라든지 또 하숙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수요가 신촌으로 다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그 수요가 옮겨오고 있는데요. 좀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젊은 세대,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규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내부까지도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총 15층 높이의 222세대 대형 오피스텔로 굉장히 풀 옵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시스템, 붙박이장까지 갖춰져 있어서 최고급 오피스텔을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가격은 어때요? 네, 일단 가격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2021년 2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 시에는 2억 1,000만 원 예상이 되고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이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실 것 같은 경우인데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에 8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의 신축 원룸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지혜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지현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살펴드릴게요. 팀장님, 이 천호동의 오피스텔 개요와 함께 또 건물 특징 먼저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일단 강동역에서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2019년 7월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건물인데요. 건물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층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매매가가 2억 2,400만 원으로 굉장히 매매가도 좋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의 거실과 주방, 욕실까지 되어 있는 투베드룸 타입의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룸 아니고 투베드룸의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직접 여름쯤이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오피스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대 환경 어떤지 궁금합니다. 디테일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5호선에서 중심이고요. 강동구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일단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토지 가격이 높은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대로변에서 좀 큰 소음을 막아주고 바로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주거의 안성맞춤인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통호재가 겹쳐 있습니다. 지금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이 주변에서 세종에서 포천까지 이어지는 고덕대교도 2022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지금 교통호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동과 상일, 고덕 업무 복합지구까지 상당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이거는 꼭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 좀 살펴드릴게요.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강동구 하면은 이제 강남 4구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플랜 강동구 개발 중심 지역 내에 있습니다. 아주 위치가 좋고요. 이거에 맞춰서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동구가 좀 주거타운이었고 베드타운이었다면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물산 본사도 이전을 했고요. 계속해서 상일 엔지니어링,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강동 첨단 업무 단지까지 대규모로 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강동구는 이제 직주 근접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4구에 위치한 신축 투룸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 가격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가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현재 매매 금액은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1,000만 원대로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1억 3,400만 원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재 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주에 2번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이런 주제죠.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 살펴드리고요.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 시간과 장소는 동일하죠. 자,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신재현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리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도 이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꼭 마련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